말을 좀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단어를 그렇다고 이렇게만 한 또박또박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참 이게 뭐 지금 말이 나와서 얘기지만 나중에 그 회사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이 꽤 돼. 이 대화가 안 되는 부분 안에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어 실제로.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여기 또 소심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발성이 안 좋거나 그래갖고 의도적으로 발성 연습을 할 필요도 있어. 네. 뭐 아나운서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저기 한 10m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습 필요해. 그렇게 발음하는 거. 네. 그러니까 단어 발음도 좋지만 발성. 직장 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과 그래도 몇 군데 회사를 다녀본 사람은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좀 아니 뭐 이렇게 포장해 주시지만 별건 없긴 하고 별건 없고. 알바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바랑 정규직의 차이. 알바는 좀 해봤거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럼 그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규직이 됐을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알바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알바 중에 뭘 해봐야 된다. 이런 거. 항상 좀 매니저 같은 알바를 3년씩이나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3년이요.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너를 알바생으로 두겠니? 그치? 네. 정규직에 뭐 연봉을 더 주고라도 어떻게든 잡지. 연봉이 올라가는 거랑 직급이 올라가는 거랑 차이가 커. 때가 됐으니까 연봉이 그냥 호봉 차이로 그냥 올라가는 것들이 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연봉이 아니라 직급이 올라가지. 승진을 하잖아. 그럼 계속 알바잖아, 3년째. 그렇죠. 그치? 걔가 너랑 똑같이 영어학원에서 근무했어. 근데 걔는 선생으로 근무했어, 2년을. 그럼 그만두고 부사관 들어간 거야. 메가스터디 알아? 알아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그만두는 뭐 그 중간에 한번 미팅하는 영상이 한번 올라갔고 알바로 3년 근무한 거랑 선생으로 2년 근무한 거랑 다르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럼 네가 이렇게 지금 알바 생활을 하면서 뭘 느끼고 배웠느냐가 나중에 부사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될까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제 통화에서 나는 이제 그 걔가 처음 휴대폰을 받았대.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왔는데 너는 이제 부사관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목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생각 자체를 알바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렇잖아. 부사관이면 일반 사회에서 볼 때는 뭐 지금 얘기했듯이 점장쯤 되는 거야. 니네 학원으로 따지면 뭐 학원 체계가 선생하고 알바생밖에 없으니까 이제 구분이 안 되겠지만 아무리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책임감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 봐야 하고 그 마인드로 알바생들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사관 들어갔을 때 도움이 되겠지. 그걸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연봉제인 경우에는 연봉 협상을 연말마다 해야 돼. 그때 내 몸가치를 그때 느낄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사주들 입장에서는 안 올려주려고 노력하지. 근데 연봉 협상도 안 하고 계속 알바생이니까 계속 그 돈 받으면서 일을 해. 근데 하는 일은 점점 많아. 아싸, 난 대박. 그치? 그렇죠. 한 3년쯤 지났으니까 야, 1,000원 올려줄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아싸, 소금. 그치? 근데 원래는 한 5,000원 올려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딜을 해보는 거야, 그게. 올해 퍼포먼스가 이 정도였고, 뭐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정도 공부를 했고, 능력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계획을 딱 제출하면서 서로 딜을 하는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연봉 협상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회사랑 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회사
회사 입장에서 나한테 갑질을 하고 있거나 나를 착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못하니까 노조에 기대서 어쨌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너도 배워가는 과정이지. 근데 물론 뭐 좋은 분위기의 학원이고 뭐 네가 여러 가지 만족도를 느끼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투자하는 건 아닌가. 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다르게 해본다든지 다른 일에 도전을 해본다든지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 3년치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네가 갖고 있는 경험치는 1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맹점이지. 그러니까 1,000원밖에 안 올려주는 걸 수도 있어. 도박이긴 한데. 뭔 도박이야. 세상에 알바는 많아. 너무 편한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네가. 맞아요. 그걸 일단 내가 얘네들보다 좀 더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어필을 먼저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많은 이득을 갖고 있고 굉장한 뭐 인력 로스를 줄이고 있다.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이득을 주고 있다라는 걸 먼저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뭐 한 번에 살짝 튕기는 거는 이제 돈 얘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는 제가 어렵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업무 역량을 늘리기 위한 것도 있어. 네가 3년 거기서 일했던 건 어찌 보면 편하기 때문이야. 익숙해졌고 업무 양은 많지만 내가 많이 다 해본 거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는 편하거든. 새로 갓 들어온 애들은 어설프게 막 하지만 나는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아까 얘기했듯이 애들도 하나하나 다 알고 그러니까 업무하기 훨씬 편한 거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업무 양이 많고 난도도 높은 일을 하지만 너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걔들이 하는 거나 네가 하는 거나 별 다를 게 없는 거야. 네가 네 시간을 좀 먹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어려운 일에 도전해서 조금 더 너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1년이면 될 일을 3년씩 하고 있는 건 아닌가. 1년 차나 뭐 5년 차나 차이는 커. 전기사 세계에서. 5년 차나 10년 차나 차이가 클까? 안 커. 근데 5년 차나 10년 차, 15년 차 그러면 연봉이 거의 2배야, 후방제에서는. 2배씩 주면서 같은 작업을 조금 시간 아끼자고 2배의 연봉을 주고 얘를 써야 돼? 얘 한 명 자르고 5년 차 2명 쓰는 게 훨씬 낫지. 그 논리로 사람들을 잘라. 내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고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 퍼포먼스가 이 조직에 얼마나 득이 되는지를 계산해 봐야 돼. 시장은 계속 바뀌고 흐르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적용 방식으로 뭐 내연기관 같은 걸로 예를 들면 내연기관 계속 경비했던 사람들이 뭐 10년차 됐다고 연봉을 얼마를 받고 있다. 근데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경력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를 전기차에서 하면 돼? 근데 지금 정규직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10년, 20년 근무했잖아. 전기차로 와서 일해주세요 했는데 무시하고 다시 전기차는 뭐 아무것도 경력 없으니까 다시 깎고 말 못해. 그럼 어떡할까? 잘라야 돼. 잘라서 새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지, 전기차 쪽은. 그 본인이 알아서 뭐 이쪽은 내가 잘 모르니까 연봉 좀 깎아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은 데리고 못 가.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시대가 변해가고 있구나. 그러면 뭐 이직을 하든 보직 이동을 하든 내가 계속 끊임없이 변화에 순응하면서 공부를 하고 발전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랬으면 그런 제안이 먼저 들어오지. 야, 이번에 우리 전기차 사업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애들 좀 총괄해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것만 계속 했다면 못 넣지. 그냥 자를 수밖에 없어. 아,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서 뭐 이런 코로나나 이럴 때 좋은 기회지. 이번에 쌍용 어떻게 되나 잘 봐.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은 내가 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은 알바생한테 맡기는 거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일은 아닐 거란 얘기야. 어려운 일은 해도 중요한 일은 아니야. 중요한 건 본인들이 하거든. 맞아요. 그래야 그게 자기 밥줄이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점점점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중요한 일도 예전엔 중요했는데 지금은 안 중요한 일이 돼버린 일들이 많아. 그래서 합청업체가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지. 알바생이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인력 착취가 되는 거야.
그럼 하청업체도 자기도 이득을 남겨야 하니 인력 착취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저렴한 비용에 그냥 노동만 하다가 안전장구 다 빼고 다치고 죽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어느 분야나 그래. 지금 뭐 절대 아닐 것 같은 항공업체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 하청업체가 늘어가고 있고. 그게 왜 그래? 기계가 발전하면서 비행기 정비가 쉬워졌거든. MRO 업체는 메이저 항공사에서 하청 받아갖고 얘네가 하기 싫은 일을 해주잖아. 여기서도 하기 싫은 건 누가 해? 지상조업업체가 하는 거야. 이해돼? 지상조업업체가 니네가 이거 하면 그냥 알바생 정도 되는 거지. 비행기 청소. 그거 아무나 하지.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1년 만에 이직을 해. 계속 나가 애들이. MRO는 한 2, 3년씩은 해. 그때 계속 바뀌어야 돼. 여기는 일이 좀 편하지. 조건도 좋고 대신 어려운 일. 굉장히 힘든 일을 하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근데 예전에 요 MRO 업체에 있었던 사람들 다 이소속이었잖아. 근데 떼냈지. 이것도 인력 줄이려고, 돈 줄이려고, 얘네 돈 더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비행기가 그래도 되니까, 이제. 과거에는 워낙에 어려운 결함도 많았고, 경력자들을 고액 연봉을 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비행기에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게 이제 기업의 생리야. 욕할 필요는 없어. 서로 다 물고 물리는 이해관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야. 뭐, 마찬가지지. 뭐, 아무리 내가 얘가 좋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게 가끔 보면 좀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오너들도 있어. 그러면, 아, 이 녀석이 내가 데리고 있긴 아깝다. 그랬을 때, 야, 임마, 너 여기 있지 말고 저기로 가라. 그리고 다리를 놔주고, 소개를 해주고, 추천을 해주고, 이런 뭐 오너들도 뭐 가끔, 아주 가끔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추천할 만한 인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나오니? 응? 미꾸라지밖에 없는 곳에서 아무리 본인이 노력해도, 왜 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이 되려는 노력도 안 해. 심지어 본인이 용인데도 불구하고 뱀처럼 사는 애들도 많아. 그러니 자꾸 봐야 돼.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다 보면 나 용이었네? 그럼 본인이 노력해서 용머리가 될 수 있고 날아갈 수 있지.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 이게 개천인지 또랑인지, 개천에서 또랑에서 막 힘들다가 이제 강으로 가려는 형이야. 응?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 시궁창 같다, 시궁창. 사장님. 역시 고여있는 물에서는 그냥 물이 잔잔하기라도 했는데, 여기서 지가 하면 됐는데, 이게 막 흐르거든. 이 별놈이 다 있거든, 그 안에. 힘들어. 거기서 또 열심히 노력해야 이제 바닥까지 가지.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고, 적응력이 좀 빠르지. 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이제 태어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 첫 발 디딜 때는 그렇게 무리 없이 잘 적응해. 근데 자기가 막내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선배 입장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문제지. 누구를 이끌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 힘들어져. 쟤는 그게 좀 될 거라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얘는 이제 막내로 잘 적응했잖아. 그럼 계속 막내로 살려고 해. 그게 편하니까. 존댓말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발전이 어려울 거고. 응? 장남으로 태어나서 시작할 때 스타트가 힘들다 그랬잖아. 힘들다가 포기해버려. 그래서 못 올라가. 이게 또 문제야. 어떻게든 단점을 보완해서 적응을 해내고 성장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내 짝밥에 이거 할 수 있는 정도면 이래서 내가 대우받고 있는 건데, 이런 자부심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쉽겠냐고. 근데 이거 가르쳐 주면, 내가 가르쳐서 얘가 나랑 비슷한 능력까지 올라오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또 뭔가 도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빨리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별것도 아닌 게 이걸 계속 갖고 있다고, 이게 경쟁력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도태되는 거지. 빨리 줘버리고 난 새로운 걸 또 채워야지. 빨리 줘야 돼. 그래서. 줘도 못 먹으니까 줘도 돼. 응?
그게 그냥 쉽게 못 먹어. 그만한 경험이 있어야 먹지.